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장 마감을 하고 바로 방송을 켰는데요.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6%가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개장을 하자마자 4% 넘게 폭락을 하면서 6,500원 선까지 밀렸는데요. 연휴 동안 일본 니케이가 급락을 하고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이 키옥시아가 하한가까지 떨어지면서 그 여파가 오늘 우리 시장을 그대로 짓눌렀고, 변동성이 원래 큰 이 종목은 낙폭이 더 크게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거래소가 발표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170억 원 넘게 순매수되면서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가가 6% 넘게 빠진 날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권에 든 건데요. 여기다가 오늘 하루 만의 얘기가 아니라 최근 한 달 누적으로만 봐도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의 수급은 오히려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외국인의 누적 전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 남은 이벤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총 정리를 해서 오늘 영상에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 번씩 잊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수익 극대화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댓글로도 두산 화이팅, 김프로 화이팅 한 번씩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다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외국인의 순매수부터 자세히 보게 되면, 오늘 거래소 발표 기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다음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6위에 이름을 올린 건데요. 코스피 지수가 4% 넘게 폭락한 최악의 날, 이 외국인이 굳이 이 종목을 상위권으로 담았다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런 날은 외국인도 대부분 포트폴리오 전체를 방어하기 급급해서 개별 종목을 골라서 담을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종목을 콕 집어서 순매수의 상위권에 올렸다는 건 단순히 지수가 나빠지니까 저가 매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종목 자체에 대한 판단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다가 이게 오늘 하루 만의 얘기가 아니란 건데, 최근 한 달 누적으로만 봐도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동안 매도하는 쪽에서 매수하는 쪽으로 방향 자체가 바뀐 건데, 이렇게 누적 흐름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오늘 하루 순매수 규모까지 상위권으로 크게 나온 거면 이건 물량을 슬슬 모으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적 전환이 시작이고, 오늘 이 순매수 규모가 그 시작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신호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 흐름을 시험할 이벤트가 두 개 있는데요. 먼저 수요일, 알파벳의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장이 좋은 숫자에는 지쳐 있다는 건데요. 지난주 TSMC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심지어 미국에 1,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했는데도 그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 나와도 반응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알파벳이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놔도 그 자체로는 이 반등의 재료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확인해야 되는 건 시장이 다시 이 숫자에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지, 그 순간이 오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 목요일에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는데요. 지난주 20만 8천 건으로 10주 만에 최저치를 찍으면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걸 보여줬었는데, 이번이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고용 둔화 신호가 나온다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굳어지고 외국인 자금 유입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장이 이 지표에 잘 안 움직이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자체로 바로 반등을 만든다는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 지표들 자체보다 지표가 나온 뒤에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걸 보고 확인하시는 게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이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권까지 담아준 이 자리를 보고 내일부터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따라붙는 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절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근거들을 보시고 새로운 이슈들을 체크하신 뒤에 정확한 이 기준을 세우시고 분할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본업을 하시면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런 변동성이 나와주는 장에서는 혼자서 타이밍 잡기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제가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3436-7531. 이 번호로 두산 두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릴 수가 있고, 오늘 말씀드린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 계신 분들께는 추가 매수, 아직 관마하고 계신 분들께는 신규 매수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거죠. 정확히 수요일 알파벳 실적과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상황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바로 공유해드리겠다는 거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 다 지킬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도 더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매수 타이밍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응만 잘한다면 누구나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고 대응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생각과는 반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엔 이 본업이 있으시니까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는 본업 때문에 이 변동성을 놓치시고 매수 타이밍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수익을 실현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이 옆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방향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대응을 시작한다면 최소한 손실은 줄이고 이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 김프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요. 이게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을 가질 때 이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 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결국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 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그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를 할 때 이 2차 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 전지가 오른다는 거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이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그 등락폭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신 분들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해서 도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 선물도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주주님들만큼은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